천하제일 강국.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러시아하고의 문제, 그리고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가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가장 크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자, 우크라이나를 보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정권을 세웠죠. 세워서 그 러시아하고의 그 친밀했던 관계를 이제 서방 쪽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정책을 쓰니까, 러시아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그 내전, 그러니까 친서방 정책을 펼치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이 정부하고의 이 군사적 대결까지 가는 상황이 왔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단순히 그냥 무기만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접 움직였죠, 러시아 군이. 그때 러시아의 명분이 뭐였냐면, 러시아 민족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 러시아 민족이 있고 그 다른 뭐 이렇게 민족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러시아 민족 출신들은 친러시아 성향을 계속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친서방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 싸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러시아 민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박살내고 크림반도를 갖고 점령하고, 그쪽에 그 러시아 민족 구성원들이 독립적인 형태의 나라 형태로 운영을 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그래서 계속 이 우크라이나 문제 가지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고 뭐 비난하고 뭐 하면서 이 대립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건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는 쏙 들어갔죠. 왜? 우크라이나도 알았죠. 더 이상 유럽이나 미국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마치 뭐 한번 붙을 것처럼 떠들다가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한 발 더 나간 상황이 뭐냐면, 미국 쪽에서 먼저 터쳤죠. 중거리 핵 전력 협약이라는 건데, 중거리 핵 전력 협약이 뭐냐, INF 협정.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사거리 500km 이상 되는 중거리 핵 무기는, 핵 미사일은 서로 개발하지도 않고 배치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이런 협약인데,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먼저 걸고 넘어졌죠. 러시아가 이 조약을 깼기 때문에 우리도 깨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중거리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러시아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것은 미국의 억측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럽에 미군이 배치한 전략 전술 무기들이 러시아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 중거리 핵 전력 협약을 깬 적은 없다. 그러면서 만약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 협약을 깬다면 우리는 쉽게 해서 우리도 그 협약 깨고 강화하겠다. 그 이야기는 유럽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은 다 유럽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우리가 중거리 핵전력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면, 유럽 하고 러시아하고의 그 근접 지역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일 살떨리는 건 유럽 애들이고, 그래서 유럽 애들은 미국한테 이 전략, 이 중거리 핵 전력을 협약을 지켜라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안 된다, 러시아가 어기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중거리 핵 전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토의 존재 의무를 묻는 거거든요. 나토가 뭐냐면 이제 유럽 군하고 미 군하고 함께 서로를 방호, 상호 이제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군사협약,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군사협약이 이제 그 기구가 나토인데, 이 기구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쉽게 해서 미군 때문에 유럽이 더 위험해지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유럽 지켜준다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고, 괜히 러시아 미사일만, 유럽을 향한 미사일들만 늘어나고, 그럼 유럽 애들은 살 길은 나토를 깨는 거죠. 나토를 깨고 미군 나가 차라리. 그리고 우리 유럽 군끼리 서로 새로운 어떤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평화를 지켜나가는 게 유럽 애들한테는 더 유리한 상황으로 결국은 가고 있다. 나토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얘기한 그 방위비 분담금 부분들, 나토에서는 왜 니들 돈 안 내냐,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너희를 지켜주는데, 이러면 우리 더 이상 안 한다 라고 했던 그 얘기랑 지금 일목상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빠져나올 명분을 만들고, 유럽은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라리 너희들이 빠지는 게 낫다,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게 중거리 핵전력 협약인데,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러시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또 중요한 회의가 또 뭐가 있냐면, 베이징에서 1월 30일부터 1월 31일에 핵보유 5개국 회담이 열립니다. 핵 보유국, 비공인 핵 보유국, 공식 핵 보유국이 있죠. 공식 핵 보유국, 미, 중, 러, 영국, 프랑스 5개국, 유엔의 상임 이사국. 이 5개국 회의가 베이징에서 1월 30일에서 31일 이때 열리는데, 이때 러시아에서 미국에게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거 얘기 한번 털어서 하자. 근데 자, 이 5개국이 만나서 하는 회의의 주 내용이 무엇이 될까? 이제 그 이전에는 주로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즉 우리들만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나라가 그런 힘을 갖추려고 한다거나 가지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어떻게 박살내야 되냐, 이런 게 주가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회의에서는 아마도 핵 군축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비핵화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가 화두인데, 조선에서 얘기하는 비핵화는 전세계 비핵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핵 보유국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핵 군축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핵 군축을 하지 않고 만약에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핵 확산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일에 열리는 핵보유 5개국 회담에서 이야기하고 결정내야 할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다. 이것도 지금 트럼프는 준비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셧다운 해제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미군 철수 부분이죠. 시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기사를 하나 보면 자 19년 1월 12일 기사입니다. 미 국방 당국자 시리아 미군 철수는 장비부터 병력은 당분간 유지 해서 지금 장비가 철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자, 장비가 없이 병력만 있으면 그건 뭐죠? 아무 의미 없죠. 그 뭐 인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병력까지 한꺼번에 다 빼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아직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군사복합체 애들은 다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장비만 뺀다. 그리고 이 장비와 병력을 빼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부 병력을 추가로 뭐 파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사들도 뜨던데 빠져나오다가 뭐 처맞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부분도 지금 중요하죠. 트럼프에게는. 뭐 쿠르드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터키는 쿠르드를 인정 안 하는데 터키가 쿠르드를 다 죽이면 죽인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미군이 뭐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미군의 여론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미 터키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죠. 미군 철수 후에 2개월, 3개월이면 우리가 쿠르드하고 충돌하지 않은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철수를 해라. 우리가 걔네들 바로 짓뭉개진 않고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걔네들의 생명은 보장을 해줄 테니까 라고 터키에서는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 쿠르드는 왜 이렇게 쿠르드 같은 이슬람 민족인데 왜 이렇게 중동에서 핍박을 받느냐. 이렇게 보면 쿠르드가 박쥐 같은 행태를 계속 보여왔어요. 물론 그 쿠르드 민족은 자기 자신들의 나라를 갖고 싶고 뭐 영토를 갖고 싶고 독립을 하고 싶어서 했겠지만 어떤 때는 미국 서방 쪽 애들 편에 들어서 이슬람하고 전쟁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슬람 쪽 편 들어가서 반대하고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양쪽에 양대 적대 세력의 용병 역할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이 쿠르드족을 신뢰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박쥐는 결국은 뭐 우리나라 옛날 뭐 동화에서도 나오지 혼자 굴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국제 무대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라는 이거 같은 예로 미얀마에서 요즘 뭐 로힝야 족을 탄압한다 해서 막 얘기가 많은데 로힝야족도 마찬가지예요. 식민지 지배 미얀마가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 식민 지배를 한 예를 들어서 만약 영국이다 제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국이다라고 했을 때 영국 애들이 그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을 데리고 와서 그 미얀마 국민들을 시켜 탄압하고 이 강제 뭐 시킬 때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 우리나라 치면 친일파 새끼들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때려잡고 그 민간인들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조금만 연관이 있는 것 같으면 그 학살했던 그 친일파 새끼들 그런 역할을 미얀마가 식민지 시절에 있을 때 로힝야족이 했단 말이에요. 그니 미얀마 사람들이 로힝야족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뭐 아직도 뭐 그 친일파 새끼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상황인데 왜? 미국이 지켜줬으니까 지금까지 걔네들 개로 부리면서 열심히 잘 했고 누구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면 죽는 줄 알고 지금 저지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결과적으로
해결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지금 너무 많다. 2월 초까지 해서 일단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서 이 조금이라도 이걸 지체시키거나 뭐 하는 게 있으면은 에라이 새끼들하고서 확 밀어붙이면서 그냥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셧다운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셧다운 해제를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시리아 중동 철수 문제, 그러면 나토는 러시아하고의 문제로 해체하면서 유럽에서는 빠져나온다 치고, 중동에서는 뭐 이미 시작이 됐고, 중요 지역에서 남은 게 지금 아시아, 주한미군, 주일미군. 이것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일미군, 주한미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빼먹은 게 지금 미국과 탈레반이 도하에서 협상 중인데 아프간 철수, 영구 평화협정 뭐 정착 논의를 하고 있다. 이 1월 26일날 기사예요. 아프간에서도 지금 미군이 빠져나가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거의 뭐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인데, 이 기사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18개월 내에 미군이 아프간에서 빠져나오는 뭐 이런 것을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사가 먼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탈레반 측에서 바로 반격을 했죠. 미군 아프간에서 18개월 내 철수? 사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18개월 이내에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 즉 시간 제한은 약속한 적이 없다. 즉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지금 탈레반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시간에 대한 그 미국이 벌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깨버렸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지금 시리아, 그 다음에 아프간, 그리고 또 뭐 유럽하고 미군이 개입한 게 예멘 내전인데, 예멘에서도 지금 평화협정, 그러니까 이 휴전 뭐 이런 협정 내용이 지금 결정이 났고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지금 주일미군, 주한미군입니다.